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랑 정말 비슷하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발전하고 또 서로 연결된 그런 세계가 있었다면 어떠세요? 근데요, 그 세계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고대 문명의 붕괴 이야기가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거든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전 세계적인 연결망, 이 기술,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진다면요?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에요. 믿기지 않겠지만 인류는 이미 한번 이걸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래된 거울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한번 비춰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모든 게 무너지기 전 도대체 어떤 세상이었는지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훨씬 더 전에 이미 놀라울 정도의 세계화 시대가 존재했었습니다. 보시면 이집트, 히타이트, 미케네, 당대 잘 나가던 강대국들이죠. 이들이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아주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었어요. 서로 물건을 사고 팔고 조약을 맺고 심지어 왕족끼리 결혼까지 하면서 정말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죠. 뭐랄까 고대판 G8 정상회의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스몰 월드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몇 다리만 건너면 그리스의 상인이랑 이집트의 관리가 서로 연결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3,000년 전 일이라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현대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점이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번성하게 만들었던 그 촘촘한 연결망이 역설적으로 모든 걸 파멸로 이끄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겠죠.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들의 의존성이 얼마나 심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 가장 중요한 무기나 도구는 청동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걸 만들려면 키프로스에서 구리를 가져오고 저 멀리 아프가니스탄에서 주석을 가져와야만 했어요. 이 복잡한 공급망 중에 딱 하나라도 끊어진다? 그럼 시스템 전체가 휘청거리는 그런 구조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성하던 세계는 정말 갑작스럽게 마치 재앙처럼 끝을 맞이합니다. 500년이나 이어졌던 이 세계는 도대체 어떻게, 왜 무너진 걸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과 한두 세대 만에 그들이 알고 있던 모든 세상이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눈부시게 화려했던 궁전들은 잿더비가 됐고 지중해를 가득 메웠던 무역선들은 항구에서 썩어갔죠. 한때 위대했던 문명들이 말 그대로 지도에서 지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역사가들은 이 모든 파괴의 원인으로 바다민족이라는 정체불명의 침략자들을 지목해왔습니다. 얘네가 와서 다 푸셨다, 이런 식이었죠.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진실이 훨씬 더 복잡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범인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시스템 전체가 무너져 내린 일종의 시스템 붕괴였던 거죠. 네, 이 붕괴는 마치 완벽한 폭풍, 퍼펙트 스톰 같았습니다. 단 하나의 큰 재앙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문명 전체를 집어삼킨 겁니다. 자, 그럼 그 원인들을 하나씩 해부해 보냈습니다. 모든 재앙의 시작은 바로 기후였습니다. 이 지역에 무려 150년, 길게는 300년 동안이나 계속된 끔찍한 메가 가뭄이 덮쳤습니다. 이게 몇 년 가뭄이 온 수준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비가 안 온 거예요. 이러니 문명의 뿌리부터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가뭄이 오면 당연히 굶주림이 따라오죠. 이건 그냥 추측이 아니라 당시의 점토판 기록에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히타이트나 우가리트 같은 곳에서 보낸 편지를 보면 제발 곡물 좀 보내달라, 이건 정말 죽고 사는 문제다 라고 애원하고 있어요. 그 절박함이 그대로 느껴지죠. 그럼 그 미스터리한 바다민족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요즘 가장 유력한 이론은 이들이 단순한 침략자가 아니라 굶주림을 피해서 필사적으로 살 길을 찾아 나선 기후난민에 가까웠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붕괴의 원인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던 붕괴의 결과물이자 증상이었던 셈이죠. 굶주리면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의 화살은 결국 내무의 지배층을 향하게 됩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고고학적인 증거들도 있어요. 어떤 유적지를 파보면 왕궁이나 신전 같은 지배층 건물만 불에 타고 일반 사람들 집은 멀쩡한 경우가 있거든요. 외부의 침략이라기보다는 굶주린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반란의 흔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땅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50년 동안 이 지역을 강타하는 대지진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걸 지진 폭풍이라고 부르는데 도시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의 마침표를 찍은 건 바로 질병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람세스 5세 파라오의 미라를 보면 천연두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굶주리고 전쟁에 시달리고 지쳐있는 사람들 사이로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그야말로 최후의 일격을 가한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문명이 똑같은 운명을 맞이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제각각 달랐어요. 이 표를 보면 운명이 어떻게 갈렸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히타이트 같은 거대 제국은 정말 하루아침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유령이 된 거죠. 반면에 이집트는 엄청나게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흥미로운 건 페니키아 같은 문명이에요. 이들은 이 혼돈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해상 강국으로 떠올랐거든요. 결국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생존을 결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시기를 암흑시대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건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파괴 잿더미 속에서 정말 놀라운 혁신이 피어났거든요. 주석 공급이 끊겨서 더 이상 청동을 만들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철을 다루는 법을 배우면서 철기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 왕궁에서 쓰던 복잡한 문자들이 사라지니까 페니키아 상인들이 훨씬 쓰기 편한 간단한 알파벳을 만들어 퍼뜨렸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알파벳의 조상이에요. 결국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청동기 시대의 붕괴가 던지는 교훈을 오늘날 우리 세상과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고대의 거울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붕괴에서 살아남은 문명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남겼습니다. 첫째, 위기를 대비한 예비 시스템을 갖춰라. 둘째, 변화에 적응하고 혁신하라. 셋째, 물 같은 핵심 자원을 지켜라. 넷째, 사회가 분열되지 않게 하층민들을 만족시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이끌 강력한 리더십이 중요하다. 이 3000년 전의 교훈들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놀라울 정도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과 똑같지 않나요? 이 비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청동기 시대 문명이 저 멀리 아프가니스탄에서 오는 주석이라는 자원 하나에 목숨을 걸었다면 오늘날 우리 기술 문명은 리튬 같은 희귀 자원에 모든 걸 의존하고 있죠.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특정 자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이 취약한 구조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에릭 클라인 박사는 이렇게까지 경고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붕괴할 것인가가 아니라 과연 언제 붕괴할 것인가이다 라고요. 꽤나 섬뜩한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3000년 전의 경고를 이렇게 생생하게 듣고 있는 우리는 과연 그들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문명에도 시험의 순간이 닥쳤을 때 우리는 혼돈 속에서 길을 찾는 혁신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저 역사책에 이름만 남는 유령이 될 것인가? 그 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